네, 안녕하십니까. 킬러 유형 15분 모의고사. 그래서 이제 해석 강의 1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킬러 유형 15분 모의고사 1회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Migratory birds라고 하면요, 요거는 이제 철새라고 보시면 되죠. 자, 철새들인데 어떤 철새들이냐면은 그 철새들은 pair, 짝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야. for, more than, 더 많은 것. 뭔데? one nesting season이니까 한 nesting season. 그러면은 한 번 둥지를 만드는 그러한 시즌보다 더 많은 것을 위해서 pair, 짝을 짓는 그러한 철새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뭐냐면은 철새는 철새인데 뭐냐면 지금 철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철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한 번 짝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one more than이잖아요. 그럼 more than one이라고 하면 하나보다 더 많은, 그러면은 여러 해를 계속 둥지를 지으면서 짝을 짓는 그러한 철새들은요, face, 직면한다는 거예요. 딜레마에 직면을 한대요. 철새들이 어떠한 딜레마에 직면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파트너들이 보낸다면이야 윈터니까 겨울을, apart니까 떨어져서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travel, 여행한다라는 거야. to, 어디로? 그리고 어디로부터? 그들의 wintering areas니까 겨울에 이제 가는 곳, 겨울에 가는 지역으로부터 또는 그로, 거기로. 그러니까 오고 간다라는 거죠. 오고 가는 그러한 travel을요, separately니까 따로따로 한다면, 그렇다면은, 즉 천새들이 짝을 지었어. 여름에 만났나 봐요. 한 겨울에는 따로따로 또 각각의 지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겨울에는 이제 따로따로 지역에 간다면, 이게 따로 떨어져서 지낸다면 겨울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다음에 주어 동사가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요, ensure, 확신하냐는 거야. that 이하의 사실을. 뭘 확신하는데요? they, 그들이 return, 돌아온다고. to, 어디에? 그들의 breeding ground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breeding이 이제 번식하다니까 번식지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들의 번식지로 어떻게 돌아오는 걸 확신하냐 이거야. at the same time이니까 동시에. 즉 철새들이 만났는데 한 번 네스팅 시즌하고 끝나면은 괜찮단 말이야. 근데 매번 이제 만나는 그러한 철새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각각에 따로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언제 다시 동시에 오는 거를 맞추냐 이거야. 얘네들은 시계도 없고 말도 못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딜레마라는 거야? 따로 떨어졌다가 어떻게 동시에 다시 만날까? 이게 이제 하나의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동시에 만날까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으니 얘네들도 어느 정도 이 딜레마를 뭐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if either bird were to turn up early, it might found a new mate before its old partner eventually arrived, leading to divorce. 귀엽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만약에 either,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놈이라는 거죠. 둘 중에 한 놈. 그러면은 bird 한 놈이 were to turn up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하나 알아둡시다.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were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바라지 않는 사실을 가정하는 경우가 되고요. 바라지 않는 사실을 가정하거나 혹시는 또는요, 가능성이 낮은 사실을 가정할 때 보통 주어 were to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그죠? 얘는 이제 모두 가능하면요, 요 were to는요, should로도 바꿀 수가 있다 정도로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turn up이라고 하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야. early. 좀 일찍 나타난다면은, 그 둘 중에 한 명이 일찍 나타나면은 이것은 아마 찾을 거래. 뭐를 찾느냐면요, 하나의 새로운 짝꿍을 찾을 거라는 거야. before. 뭐 하기 전에? 그 올드 파트너, 그 이전의 짝꿍이 마침내 도착하기 전에 새로운 놈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예요? 먼저 도착한
새가 되겠죠. 먼저 도착한 새. 그럼 여기서 올드 파트너는 뭐겠어요? 이전 짝꿍이 되겠죠. 그죠? 이전에 그 짝을 맺었던 그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고 ing를 봤으니까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lead, 이끌면서 뭐로 이끈다는 거야? divorce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면 divorce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혼이잖아. 즉 이제 새로운 딴 놈을 지금 딴 여자를 찾아가지고 만나버리니까 요 놈의 새끼가 하면서 이제 이혼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누구 하나라도 빨리 오게 되면은 누구 하나라도 일찍 오게 되면은 다른 짝꿍을 만나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찍 오면 안 되잖아. 누구 하나도. 그지? 왜? 얘네들은 지금 at the same time에 와야 되잖아. 그죠? 동시에 와야 되는데 얼리 와버린다면은 얘네는 이제 이혼한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짝지어진 이러한 이주민들은 여기서는 이제 뭐 철새들이라고 봅시다. 그런 애들은요. avert this possibility라고 하니까 avert라고 하는 거는요. 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러한 가능성을. 자, 이러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due to 뭐 때문에? an amazing capacity라고 하니까 놀라운 능력. 투부정사하는 놀라운 능력이지. 뭔데? synchronize 하는 거야. 뭐를요? 그들의 migration이니까 그들의 이주를 synchronize 한대. 그럼 synchronize는 이제는 acrobatic swimming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synchronize swimming이라는 게 있었죠. 물속에서 이렇게 막 다리 촥촥 해가지고 촥촥촥 하는 거. 그러면은 걔 잘 봐봐. synchronize swimming. synchronize. 그럼 분명히 이 단어거든. 그게 뭐예요? 그 선수들 보면은 다리를 한 번에 촥 같이 올렸다가 막 촥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막 이게 하는 게 그게 점수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synchronize라는 거는요. 동기화하다. 또는 똑같이 만들다. 뭐 요 정도의 뜻이 있고요. 요렇게 이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동기화하다기보다는요. 시간을 맞추다. 요 정도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2주 시간을 맞추는 놀라운 능력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봅시다. 이러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이 내용이 되는 거죠. 다른 짝꿍 만나갖고 이혼하는. 그지? 그 이혼하는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뭔가 능력이 있대. 그들의 놀라운 능력이. 그죠? 근데 이제 ornithologist라는 거는 이제 조류학자죠. 조류학자. 그럼 조류학자는요. monitored니까 관측했다라는 거야. 뭐를요? 이 arrival date니까 도착하는 날짜를. 근데 뭐에 도착하는 날짜를 했냐면은 blacktail godwit라고 하는 건 저도 몰랐던 새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검은 꼬리 도요새래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새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몰라도 되지. 왜? 조류학자가 지금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다른 거를 뭐 관측했겠어요. 당연히 얘를 관측했겠지. 이제 걔의 날짜를 이제 본 거야. 근데 어디에? 네스트 사이트니까 이제 둥지 만드는 지역에 그 검은 꼬리 도요새의 도착 날짜를 이제 모니터 기록을 한 거예요. 그 관측을 한 거지. 어디에서? 아이슬란드에서. 근데 어디에 언제? 스프링 봄에. 그리고 found 발견했다는 거야. 대디아의 사실을. 뭔데요? 이렇게 딱 만들어진 그러한 짝꿍. 뭐에? 이 큰 새. 그럼 이 검은 꼬리 도요새는 좀 큰가 봐요. 그죠? 그 새 짝꿍들은요. showed up이면 나타났다는 거야. within. 뭐 안에? 3일 안에 나타났다는 거야. 뭐의 3일 안에? 각각의 each other니까 서로의 3일 안에면은 한 놈이 도착하면은 3일 안에는 나머지 놈이 도착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컴마 찍고 despite라고 하니까 얘는 전치사죠. 전치사기 때문에 목적어 ing가 온 거고요. 그죠? ing가 왔고 be separated는 타동사, 수동태가 걸렸죠. 그럼 뭐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인데 be separated니까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지. for month니까 s 붙였지. 그러면 뭐야? 수개월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수개월 동안 being separated니까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flying 날았음에도 불구하고, thousands of miles니까 얘도 역시나 수천의 마일을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안에는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얘네들은 놀라운 능력이 있었지.
어떤 능력인데? 시간을 맞추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예로 든 게 뭐였어요? 예로 든 게 검은 꼬리 도요새를 예로 들어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며칠 안에 왔어? 3일 안에 도착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It is a mystery how the goods wait time their renewing with such extraordinary accuracy라고 하니까 자, 이것은 미스테리라는 거지. 그럼 요것이라는 건 당연히 가주어겠고요. 진주어는 하우절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이 새들이 야, 타임은 여기선 동사입니다. 시간을 맞추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synchroniz랑 약간 비슷한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의 재결합의 시간을 어떻게 만드는지야. 뭐를 가지고? 이러한 그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정확도를 가지고 이러한 평범하지 않은 정확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의 재결합에 대해서 시간을 그렇게 맞추는지는 그것은 뭐다? 하나의 미스테리다. 그럼 뭐야? 얘는 미스테리야. 끝!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결론은 그렇게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철새들은 딜레마가 있는데 어떻게 얘네들은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 얘네들은 되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 시간을 맞추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은 거야. 검은꼬리 도요새는 여기 딱 보니까 시간 잘 맞춰. 아 그래? 왜 그래? 모르겠어. 이걸로 내용이 끝났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어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고요. 제가 이제 조금은 어려운 어법들이 나오면은 정리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쭉쭉 제가 설명하면서 가주어 진주어죠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왜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수준이 좀 높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뭐 할만하죠, 그죠? 만약에 혹시라도 어려우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도 주어 동사죠. 1회 2번 갑니다. 그래서 온도, 뭐의 온도냐면은 음식이나 음료의 온도는요. can have,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심오한 효과를 갖는다는 거야. 어디에 있어서의 효과냐면은 이것에 인식되는 맛. 이거를 이거 맛있는데? 이렇게 인식되는 맛. 그 다음에 또 뭐야? acceptance니까 이거는 받아들임, 수용력, 수용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음료 괜찮아, 이 음식 괜찮아 라고 하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라는 거는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들은 뭐에 대한 효과? 온도. 근데 어디에? Product Acceptance니까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 제품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그러한 효과야. 근데 뭐에? 온도. 그지? 그러면은 그 제품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그 온도에 대한 그러한 효과들은 그들은 이게 S 붙었으니까 여기 A예요. 그지? 그러한 효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결과라는 거야. 근데 뭐의 결과냐면은요. 학습된 association이니까 연관의 결과라는 거지. 근데 뭐에? 이것의 적정한 온도에 대한 학습된 연관이래. 그렇다는 건 뭐야? 내가 이 온도가 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이 온도를 맛보는 데 있어서 이 맛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딸기를 먹을 때 이 딸기가 냉장 보관돼 가지고 차갑게 싹 돼 가지고 그거 탁 먹었을 때 이빨 살짝 시리면서 이렇게 쫙 그러니까 육즙이란다. 과즙이 쫙 나오면서 이렇게 상큼하게 먹는 게 그런 게 맛있는지 아니면은 상온에 둔 거 그냥 지금 접시에 그냥 물로 그냥 탁 찬물로 살짝 씻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 탁 먹었을 때 그 오히려 차가운 것보다는 오히려 살짝 그 온도가 조금 어느 정도 방 온도 정도 되는 그 상온에 나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잘 씹힐 수 있으면서 그 탁 먹으면서 그냥 입안인가 특히 이렇게 딸기 향이 딸기 먹고 싶다. 그 딸기 향이 이렇게 퍼지는 게 좋은지 아니면 딸기를 끓여서 먹든지 미친놈이지. 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어떤 게 그럼 나는 이 온도가 좋아라고 선호하는 거는 뭐냐면은
적절한 온도에 대해서는 배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딸기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어 라고 배웠기 때문에 난 차갑게 먹을 때 맛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도라고 하는 거. 근데 어떤 온도냐면은 음식의 온도죠. 음식 또는 음료. 이거에 대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 그죠?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도에 대한 것은 이 음식이 어떤 온도여야지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학습된 그러한 뭐랄까 어소시에이션이니까 연관성. 그러니까 학습된 것이라는 거죠. 알맞는 온도라는 거는 학습됐다라는 거야. 이게 프로퍼니까. 적절한 온도라는 건 학습이 됐다라는 거야. 됐죠? A good example is beer, which is commonly drunk cold in the US, but at room temperature in most other countries. 그래서 하나의 좋은 예는 맥주라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계속적 용법이죠. 그런데 그 맥주는 is commonly drunk니까 뭐야? 마셔진다라는 거죠. 그 맥주는 마셔지는 거죠. 그죠? 자, 콜드. 여기서의 콜드는 추가 보어입니다. 선생님, 추가 보어가 뭐예요? 알려줄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문법할 때는 잘 가르쳐주지 않는 개념이긴 합니다. 왜? 너무 지엽적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냥 해석해도 되는 부분이긴 해요. 추가 보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요. 문장이 완료되고 추가적으로 보어의 느낌을 주기 위해 추가한 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그냥 보어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보어를 만약에 넣는다라고 하면 형식이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문장이 완료됐다라는 거는 문장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는 형식이 끝났다라는 소리야. 형식 완료. 그럼 형식이 완료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어의 느낌을 하나 더 주고 싶어갖고 하나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어의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주격 보어도 가능하겠고 목적격 보어도 가능하겠죠. 그 느낌을 주고 싶어갖고 보어를 하나 더 넣어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보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명, 대명, 형용사, 분사 이런 놈들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봅시다. 맥주는 일반적으로 마셔집니다. 문장 끝났지. 왜? 사람들은 마십니다. 맥주를. 수동태 걸려갖고 맥주는 마셔집니다. 끝났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사실은 콜드라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원래는. 그지? 근데 얘를 지금 만약에 부사로 바꾼다고 치면은 그러면 안 돼. 왜냐면은 차갑게라는 의미라는 거는 차갑게 마시는 게 아니라 마셨는데 그게 차가운 상태로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보어는 의미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요. 어떠어떠한 상태로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어떠한 상태로. 그럼 얘는 그렇게 해석한다면 딱 맞죠. 차가운 상태로 마셔지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추가 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개념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I got up happy 라고 하면 뭐야? 선생님, I got up happily 아닌가요? 아니야. I got up happy도 가능한 거야. 왜? 나는 행복한 상태에서 일어났었다.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happy라고 하면은 내가 일어나는 행위가 행복하게 일어나는 거고, 내가 일어났는데 내가 행복한 상태로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I get up 그 다음에 happy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추가 보어야. 알겠죠? 추가 보어는 조금 모를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가 왔다, 부사가 온 게 아니다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면은 더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자, in the US니까 미국에서는 차가운 상태로 일반적으로 마셔지는 그 맥주가 하나의 좋은 예라는 거야. 그러나 마셔지지만 at room temperature in most other country는 뭐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온에서. 그리고 끝났거든요. 그럼 여기서 but 다음에 생략된 건 뭘까?
but 다음에 생략된 거 아마도 which is commonly drunk가 아마 생략이 됐겠고 at room temperature in most other countries 하니까 뭐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온에서 일반적으로 마셔지지만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차갑게 마셔지는 그 맥주 그것이 하나의 좋은 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학습된 이 온도, 학습된 온도의 예시가 뭐예요? 예시가 맥주였다는 거지. 왜? 다른 나라에서는 상온에서 많이 먹어.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다는 거야? 미국에서는 차갑게 마셔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차가운 걸 맥주가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겠고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상온의 맥주를 맛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즉 뭐야? 맛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음식에 대해서 맛을 느끼는데 이게 맛있다 또는 이거 좋다라고 이게 받아들이는 그거에 대한 거는 다 학습됐다라는 거죠. 이해됐지? 왜냐면은 상온에서 만약에 맥주를 일반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차가운 맥주 마실래? 차가운 맥주가 맛있어? 아니면은 상온에 있는 맥주가 맛있어? 하면 상온에 있는 맥주가 맛있다고 한다고 얘네들은. 근데 특히 미국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둘을 고르면 야 당연히 맥주는 차가운 게 맛있지 하면서 차가운 걸 먹는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입맛이 다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온도라는 게 맛있는 온도라는 게 학습됐기 때문에 이게 맛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in a study 연구에서 뭐의 연구냐면요, 선호되어지는 온도에 대한 연구야, 그지? 근데 뭐에? 새로운 트로피칼이니까 열대 주스에 대해서 선호되어지는 온도에 대한 연구 실험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리서처들은요 가르쳤다라는 거야. 한 그룹에게. 뭐의 한 그룹? 이 대상자의 한 그룹에게. 실험자. 뭘 가르쳤냐면은 에게 을을 가르치자죠. instruct 목적어 또 나오는 거예요. 에게 을을 가르치다. 그럼 뭐야? 주스가 일반적으로는 소비되어져. 어디에서? 상온에서 소비되어져 라고 말해줬다라는 거야. 이 주스는 그 주스니까, 그지? 이 주스는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많이 소비가 돼 라고 얘기를 해줬어. 반면에 어디? 또 다른 그룹. 이제 어나더 그룹이지. 원 그룹 나왔으니까 어나더 그룹 나오고. 그죠? 디아더는 될 수가 없겠죠. 여기서는 왜냐면은 한 그룹은 얘기해주고 또 다른 그룹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어떠한 그룹은 뭐 또 어땠다라는 느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 그룹의 또 다른 그룹은 was told 들었다는 거지. 뭐 nothing 아무것도 안 들었대. about the juice니까 주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 들은 거야. 즉 이거는 그래프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연구 실험자들이 있는데요. 한 그룹은 룸 템퍼러처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그룹은 아무것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있어 없어? 여기서는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 있습니다. 왜? 원이고 디아더가 아니라 원이고 어나더 그룹 했지. 원 그룹하고 어나더 그룹 했으니까 한 그룹 얘기하고 또 한 그룹 얘기하고 나머지 그룹들은 아직 언급을 안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디아더 그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Ratings of the acceptability of the beverage revealed that those subjects who were told that the appropriate drinking temperature was room temperature, liked the room temperature samples significantly more than did subject in the control group. 그래서 자, ratings라고 하면은 평가들이죠. 뭐에 대한 평가냐면은 acceptability니까 수용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떠한 능력이니까. 수용력에 대한 평가야. 뭐? 그 음료의 수용력. 그러니까 이 음료 얼마나 너 이 음료 괜찮게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수용력에 대한 평가는 드러냈다라는 거야. 대디아의 사실을. 뭔데요? 이 서브젝트들인데 어떠한 서브젝트들이냐면은 들은 서브젝트죠. 뭐라고 들은 서브젝트냐면은 적절한 마시는 온도가 상온이었다라고 들은. 그지? 그렇게 들은 이 서브젝트들은 liked, 좋아했다라는 거야. 뭐를? room temperature를 좋아했다라는 거지. room temperature 샘플을 좋아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상온 또는 냉장 보관 또는 따뜻한 뭐 이런 걸로 몇 개를 했을 때 상온 샘플을 가장 좋아했다라는 거야. significantly니까 상당히 더 많이. 누구보다? 이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In the control group이니까 통제하에 있는
통제하에 있는이지. 그럼 통제하에 있느냐는 건 뭐야? nothing.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그러한 통제하에 있는 사람들 또는 여기서는 the subject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하에 있었다는 거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던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 뭐 다른 거를 something other 다른 무언가를 들었던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룹이 있겠지. 여기에는 지금 그룹이 더 소개는 안 했지만 2개의 그룹만 소개했지만 나머지 그룹은 소개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the subject라고 얘기를 안 한 거야. 만약에 the other였으면 만약에 the other로 반을 나눴다라면은 한번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니까 the subject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 애들, 나머지 애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subject라고 하는 거야. 왜? 아무것도 안 들은 사람들도 있고 뭐 다른 무슨 통제를 준 사람들이 있겠지. 그럼 그 통제 하에 있는 그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거 제가 지금 말 되게 빨리 했거든요. 만약에 이해 안 됐으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꼭. 그 다음에 여기에 did가 뜻하는 거는 뭐예요? 당연히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얘는 도치가 된 거고요. 모두 가능하다? did는 여기다가 박아도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뭐 more than 이런 거는 뭐 비교급은 당연히 알아두시는 거고요. 됐나요?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잉.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일단은 뭐예요? 우리 음식 온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맛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적절한 온도라고 하는 건 학습됐다라는 거지. 그럼 적절한 온도가 학습됐다라는 거 이제 맥주를 예를 들어가지고 상온에 먹는 사람과 차갑게 먹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예라 그랬고. 그래서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실험을 해가지고 뭘 했어요? 한 그룹에게는 이 음료는 보통은 상온에서 먹어요라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려줬고 다른 사람들도 뭐 다른 얘기를 했겠지. 그지? 그런데 요 그룹만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룸 템퍼러처에서의 샘플을 가장 맛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이해됐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도치구문도 있고 그다음에 대동사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두시고 문법도 한 번씩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 갑니다. 3번입니다. 자, fantasy라고 하면 공상, 상상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이와 성인들의 그러한 공상은 sometimes 때때로 called 불립니다. 잠깐만. 얘는 이렇게 봐야겠죠. 왜? 선생님 PP인데 목적어 왔는데요? 근데 여기 동사가 또 나왔거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놈을 다시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daydream, 백일몽. 즉 백일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랄까 낮에 꾸는 꿈 정도를 백일몽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백일몽이라고 때때로는 불리는 그러한 아이들과 성인들의 판타지니까 뭐 공상은 상상은 are 어떻다는 거야? 얘 이제 복수니까 a가 나오는 거죠. are always concerned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야. 항상 뭐랑? 미래랑 연관이 되어져 있대요. 그지? 다시 봅시다. 공상이라는 거는 뭐래? 미래랑 항상 이게 always니까 항상 연관되어져 있다. 그냥 묶어버리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러한 castles in the air니까 공기 속에 있는 공중에 있는 그러한 성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뭐야? 얘가 판타지기 때문이야. 판타지니까 그 허공에 있는 그냥 성이라고 그냥 이게 표현을 한 거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요 목표라는 거야. 뭐의 목표냐면은 그들의 능력에 대한 목표래. 그런데 그들의 능력은 뭐야? built up이니까 만들어진 거야. 뭐의 형태로? fictional이니까 허구의 형태로 만들어진 거야. 허구의 형태로. 뭐로써? 모델로서. 뭐에 대한 모델이면은 진짜 활동에 대한 모델. 진짜 활동에 대한 모델로서 허구의 형태로 만들어진 그러한 활동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근데 그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의 모델로서 허구의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맛있는 거를 뭐 먹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랍스타를 먹고 싶어.
그러면 그 랍스타를 먹는 거는 리얼 액티비티잖아요. 근데 그것의 모델로서 허구의 형태를 만든 게 나의 공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야? 내가 공상으로 랍스타를 지금 먹고 있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내 리얼 액티비티를 모델로 한 허구의 형태잖아.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랍스타를 먹는 모습은. 그지? 그걸로써 만들어진 그 활동의 목표가 이 판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상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랑 항상 연관이 있고요. 또한 이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은 현실 활동의 허구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 활동의 모델로서 허구로 만들어낸 그런 형태인 거니까. 허구적 형태라고 보시면 더 좋겠다. 그죠? 모델이라고 하지 말고 형태로 합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에 Studies for childhood fantasies show clearly that the starving for power plays the predominant role. 그래서 연구, 뭐에 대한 연구냐면요. 아이의 판타지에 대한 연구는 보여준다는 거야. 명확하게 that 이하의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주냐면은 starving이라고 하는 건 for something 하면요. 뭐뭐를 되게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냥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력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predominant, 굉장히 우세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특히나 아이의 공상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아이의 공상은 뭐야? 힘을 얻으려는 공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표현한다는 거야. 그들의 야망을요. 그들의 꿈속에서 표현한다. 아, 그러면은 이 힘을 얻으려는 게 야망이라는 거네. 그들의. 그죠? 이렇게 되겠지. 그 야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현실에서 하고 싶은 그러한 것을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야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Most of the fantasies, 그러니까 그 판타지들의 대부분은요. begin, 시작한다라는 거야. 단어를 가지고 시작한대. 근데 어떠한 단어, 동격이죠. 어떤 관계를 시작하냐면은 when I grow up, 내가 자라면, 내가 크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랑 종종 대부분은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 뭐야? 야망, 이제 힘을 얻으려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허구적 형태인 게 뭐야? 내가 크면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아이들은 아직 안 컸지만 내가 크면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망상을 갖고 공상을 갖는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이제 허구적 형태로서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There are many adults who live as though they too were not yet grown up. 자, 사실 이 지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장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 문장이 글쎄요. 들어가지 않는 게 조금 더 깔끔한 지문인 것 같긴 하지만 한번 가봅시다. 자, 많은 어덜트들이 있대요. 어떤 어덜트냐면은 살고 있는 어덜트리야. as though는 뭐랑 의미가 똑같습니까? as if랑 똑같죠.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주어가 동사 하듯이 뭐 대충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럼 뭐야? 그들도 그지? 그들도 were not 아니라는 거야. yet 아직은 grown up이니까 자라지 않은 듯이. 그들이 아직 다 자란 게 아닌 듯이 살아가는 많은 어른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요. as though 또는 as if라고 하는 거는 가정법의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가정법의 느낌을 갖기 때문에 여기 they라는 놈이 나오고 여기에 were라는 과거형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과거형이 나왔냐? 이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뭔데? 어른들이지. 근데 그들이 아직 어른이 아닌 것처럼이라고 해석했잖아. 그들은 어른이야. 근데 어른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뭐야? 동사에 과거형이 와야겠죠. 현반가 가정법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토막연풀법 가셔가지고 가정법 파트 보고 오시면은 현반가가 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들도 역시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많은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맥상 굳이 어른 얘기를 여기 한 문장을 껴가지고 가는 게 글쎄요.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문장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명확한 강조, 뭐에 대한? 힘을 열망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강조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야,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또다시 that 이하의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뭘 가르치고 있냐면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직 언제만이? 특정한 목표가 has been set니까 그 설정이 되었을 때 그때만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확한 강조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뭐가? 힘에 대한 그러한 공상이. 그러니까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공상이 뭔가 명확한 강조를 다시 한번 주고 있다라는 건데 뭘 주고 있냐면은 어떠한 특정한 목표가 세팅이 되었을 때야만 비로소 정신이 성숙할 수 있고 자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저는 해설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교재 보면서 해설지를 봤을 거야. 그죠? 아마 비슷하겠죠, 저랑 해석한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이 문맥상 가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 이 7번. 이해돼요? 저는 안 됩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물론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뭐 심각하게 막 엄청나게 고민을 해가지고 막 한 게 아니라, 그냥 읽어보고, 해설해줘야겠다. 근데 이거 무슨 말이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지문은 이제 발췌를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정말 개인적인 생각. 이게 지문을 발췌를 할 때, 조금은 뭐랄까,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발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풀 수 있겠지. 문맥의 흐름을 가지고 문제는 풀 수 있겠지만 이 내용 자체를 하나의 단락,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완성된 형태의 글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부족한 글인 게 일단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6번이 문장에서 굳이 약간 너무 뜬금없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 7번 정신이 성숙한다. 특정한 목표가 세팅되어졌을 때 그러한 말이 앞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도 발췌했던 원문을 가져가다가 문맥을 봐야지만이 정신이 왜 성숙하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해석력이 부족한 거일 수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하는데 선생님 이거 이 내용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일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은 좀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명에서 이러한 목표는요 수반하고 있다는 건데 뭘 수반하면은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중요성 이런 것들을 수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조금은 분석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이러한 목표 또는 하나의 특정한 목표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힘을 얻으려는 그러한 야망을 얘기를 하는 거다. 요 정도까지는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인식과 그 다음에 사회적 중요성 이런 것들은 다 힘을 얻음으로써 가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은 그러하면은 이것들이 그러한 목표들이 세팅이 되었을 때 정신이 성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러한 야망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아이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어른의 정신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른의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어른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어른들도 있다.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실제로는 어른이지만 어른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른들도 있다라는 내용이 아마 6번의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얼추는 이어져요. 하지만 글쎄요. 이 7번까지 그 7문장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완결성 있는 지문이라고 보기에는 뭐 부족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An individual never stays long with any neutral goal for communal life of humankind is accompanied by constant self-evaluation giving rise to the desire for superiority and the hope of success in competition. 그래서 개인은 절대 오래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야. 뭘 가지고? 중립적인 목표를 가지고는
오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컴마 찍고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컴마 찍고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얘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 여기다가 뭐 하나 더 붙이면 돼? 왜냐하면 붙이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은 절대 중립된 목표를 가지고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러한 그 인류의 공동체적 삶은 수반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뭐에 의해서 수반되어지냐면은 끊임없는 자기 평가를 수반하고 있다라는 거야. 수반되어진다라는 거야. 자기 평가에 의해서. 근데 그 자기 평가는 뭐야? give rise to. 이거는 표현 다시 또 알아둡시다. give rise to. 여기서의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뭐뭐를 발생시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뭐야? 열망을 발생시키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한 열망이면은 뛰어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열망. 그리고 희망. 어떠한 희망? 성공에 대한 희망. 근데 어디에서의 성공이냐면은 경쟁에서의 성공에 대한 희망. 이러한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발생시키는 그러한 끊임없는 자기평가와 함께 수반한다라는 건 뭐야?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면은 인류는 항상 같이 살아가잖아요. 공동체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욕망과 경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끊임없는 자기평가를 자꾸 수반한다라는 거지. 그러한 삶은.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성공하고 우세해지려고 하고 그다음에 성공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성격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데 그러는데 이 뉴트럴, 중립적인이라고 하는 거는 얘랑 맞지가 않잖아요. 그지? 맞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야? 얘랑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 몽상들은, 근데 아이들의 이러한 몽상들은요, 거의 항상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상황을. 어떠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냐면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럼 얘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란 뜻이니까,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네? 그럼 뭐로 바꿀 수 있어? where로 바꿀 수 있겠죠. 그치? 이니치는 when 아닌가요? 이제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where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이들은요, 실행한다라는 거야. 파워를, 힘을, 권력을. 즉, 아이들이 힘을 사용하는 그러한 상황을 항상 수반한다는 거야. 즉, 아이들의 공상은 항상 힘을 얻으려고 한다 그랬고 뭐 이러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아이들의 공상은 뭐야? 항상 힘을 얻으려는 거를 수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왜? 힘을 얻으려는 거는 중립적이지 않아. 왜? 세지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중립적인 건 오래가지 않는다고. 왜?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라고 하는 건 뭐야? 요놈 자체가 다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중립은 될 수가 없고 항상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이들의 공상이 된다. 이렇게 한번 배고 뭐 어른 중에서는 아직도 지가 어른이지 아닌 사람들도 있다. 뭐 요 정도의 얘기까지도 추가적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까 1에서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아까 봤던 6번 내용이 글쎄 왜 들어갔을까 싶은 거죠, 사실은. 그죠? 자, 내용 이해 잘 되셨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됐더라고 하면은 다시 돌려봐. 그렇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의고사 1회 4번입니다, 이번에. 자, while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그러면은 감정과 직관이 무시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도덕적인 의사결정에서는 무시되어질 수 없는 반면에 좋은 판단은요, 요구한다라는 거야. 우리에게 투부정사 할 것을. 뭐 할 것을? employ, 사용할 것을. employ는 고용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사람을 고용하는 건 뭐야? 그 사람을 고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뭐를?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도 요구한다라는 거야. 뭐 하는 능력이냐면은 reason 할 능력이에요. 그럼 reason이라고 하는 거는 이유라는 명사가 있죠? 동사는 뭘까? 동사는 추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추론하는 우리의 능력을 또한 사용할 것도 요구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도덕적 의사결정을 할 때, 도덕적 의사결정, 그죠? 도덕적 의사결정을 할 때 뭐와 뭐는 무시될 수 없대? 감정과 직관, 이런 놈들이 무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좋은 판단은 뭘 요구한대? 추론하는 능력, 즉 좋은 판단은 뭘 요구하는 거야? 추론 능력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러한 빈칸 문제 같은 걸 풀 때 있잖아요. 빈칸 문제 같은 걸 풀고 또는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특히나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질문을 대할 때는 항상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항상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여러분께 돼요. 그 연습을 해야 돼. 남이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처음 보는 문제를 읽으면서 정리해보고, 그러면서 적용해보고,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지만 고난이도 문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킬러 유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In addition, 게다가 applying, ing가 나왔고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없네요. 그죠? 선생님, 컴마 찍고 주어 동사인데요? 아니, 이건 나돈니퍼기야.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얘가 주어가 됩니다. 그럼 적용하는 거야. 방법을. 어떠한 방법이냐면은 도덕적인 추론의 방법이야. 근데 뭐에 대해서? 윤리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뭔가 윤리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도덕적 추론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 그것은 helps, 돕는다라고 하는 거야. 얘 단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s 붙은 겁니다. 주어 동사가 떨어지고 구조가 조금 어려우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확인해 두세요. 돕는다는 거야. 우리가 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걸 돕는 거죠.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왔다는 거 알아두시고 뭐도 가능해? to 부정사도 가능하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이 문장 어려워. 자, decide의 목적어로 what이 나왔죠. is가 나왔으니까 주어가 되겠지. 그러면은 그것을 선택하는 걸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나돈니 버들소도 들어갔어. 지금 이 문장 여러분들 딱 봐도 느낌 오죠? 문법 많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도와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 결정하는 건데 뭘 도와줘? 그것을 결정하는 거지. 그것이 뭔데? 그것은 right and wrong이니까 옳고 그르다. 즉 옳고 그른 것,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윤리적인 딜레마 문제에 추론하는 그 도덕적 추론을 적용시키는, 도덕적 추론의 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그런 것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도와준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시 뜻하는 건 뭐겠어요? Applying methods of moral reasoning to ethical dilemmas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잘 알아도. 그러니까 이게 S 또 나온 거야.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걸 도와주니, 근데 이해하는 걸 도와주는데 뭘 이해하는 거? Y절을 이해하는 걸 도와주지.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해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have chosen이니까 골랐다는 거지. 그 특정한 course of action이니까 그 특정한 행동의 그 코스를 왜 정했는지 그것을 이해하게도 해준다라고 하는 거야. 즉, 봐봐. 좋은 판단은 추론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덕적 추론의 방법을 적용하는 거야. 즉, 이걸 이제 추론 능력을 적용하는 방법은 그러면은 뭐에? 윤리적 딜레마야. 아직 예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윤리적 딜레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런 거겠지. 내가 지금 학교에 지각할 것 같아. 내가 지금 학교에 지각할 것 같은데 폐지 줍는 할머니가 넘어지셨어. 도와야 돼, 말아야 돼? 윤리적인 거야. 안 도와줘도 돼. 도와줘도 돼.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 거를 할 때 이러한 추론의 능력의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이거에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잖아. 그래서 이걸 적용을 했어. 이걸 적용을 했어. 적용을 하면은 두 가지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뭘 도와줘? 첫 번째,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랬고요. 그죠? 그 다음 뭐야?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랬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선택을 이해하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 그 경우에서 추론적 뭐 능력을 써가지고 내가 적용해서 썼잖아. 그럼 뭐야?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도덕적 추론을 이용해서 방법을 쓰면은 아, 내 생각에는 안 도와주면은 너무 개싸가지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도와줘야겠다.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만약에 도와줬어. 또는 내가 만약에 안 도와줬어. 그러면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아, 쟤는 지금 학교에 한 번 더 지각하면은 학교에서 잘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도와줬어. 그러면은 아, 역시 사람은 늦더라도 도와주는 게 도리에 맞자 하니까 그 이해해 준다고. 왜 그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해 주게 도와준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people. 사람들은요. you have.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got action을 가지고 있대요. got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장이고요. 그럼 내장 반응이지. 내장 반응이 뭐야? 내장에서 올라오는 반응. 즉 뭐야?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본능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언제? 그들이 믿을 때. 뭐라고 믿냐면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들.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이 아마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믿을 때 그때 본능적인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likely to 비동사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running high니까 뭐야? 굉장히 높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본능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그러한 그 추론 능력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하이가 된대. 그러니까 사람을 막 고조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Serious moral dilemmas typically have the unpleasant features that someone, if not everyone, is going to be unhappy with your decision. 그치? 그래서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는요,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데 불편한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대요. 특징이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특징은요, 어떠한 사람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인데 if not이라면은 모두는 아니더라도는 뜻이에요. 모두는 아니더라도 약간 이건 전치사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람은 is going to be 뭐 할 거라는 거야? unhappy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with 뭐야? 너의 선택에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unpleasant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지. 불편한 진실, 불편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분석 잘못했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수식구조 아니지. 봐봐. 대세 역할이 없잖아, 뒤에. 주어, 동사, 비동사, 형용사, 보어, 전치사, 목적어, 짝꿍 다 있지.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얘가 동격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아요? 동격입니다. 그럼 뭐야?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특징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잘 알아두세요. 요놈 동격이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you need to be 너는요 뭐 할 필요가 있대? be able to justify니까 이제 그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너의 판단에 대해서. 너의 판단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판단 콜이니까 판단 정도가 됩니다. 너의 판단에 대해서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so that 그래서 those 어떠한 사람들 who 주어가 동사한 사람들. 그래서 disagree with you니까 너에게 그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at least 적어도 have 가질 수 있기 위해서야. 얘는 이제 위해서라고 보는 게 좋겠다. 그지? so that은 위해서와 그래서 둘 다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the opportunity 기회를 갖기 위해서야. 투부정사할 기회지. 뭐 할 기회인데? 너의 그러한 이유를 좀 examine 좀 파악하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너는 너의 판단을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너의 디시전에는 분명히 언해피한 사람들은 반드시 있단 말이야. 그지? 언해피한 사람이 반드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시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언해피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너는 반드시 그 너의 판단을 정당화시켜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너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적어도 그걸 갖기 위해서는 조금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While it is unlikely that opponent of the decision will be persuaded that it was right choice, they will see that you were not acting arbitrarily, but instead had a method A and A rationa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는 반면에 it is unlikely니까 뭐야?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 그럼 대니아의 사실이지. 그러면은 반대야. 뭐 그 선택에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will be persuaded니까 설득된다라는 거야. that 이하의 사실을. 뭐라고 설득되는데 이것이 right choice였다라는 사실을 설득될 그러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야. 그럼 뭐야? 얘는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의 선택이 옳다라고 맞았다라고 그렇게 설득당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설득당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에 그지? 낮을 거야. 반대하니까. 그 맞은 반면에 그들은요. 아마도 볼 거라는 거야. 알 거라는 거야. 대니아의 사실을. 뭐 나는데 너가 행동을 그렇게 임의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알게 될 거야. 행동을 막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고. 그러나 대신에 너가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방법과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했다라는 그러한 것까지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and가 꾸며주는 건 뭐예요? but이 꾸며주는 건 뭐예요? were not acting과 had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의 선택이 되겠지. 너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여기 더 디시전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너가 어떠한 선택을 했어. 그럼 분명히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사람에게 적어도 너가 어느 정도 방법과 합리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 내가 임의로 한 건 아니다. 라는 것까지는 일단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는 뭐 감정을 많이 쓰게 되면은 그러면 안 되고 논리적 추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방법을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 또 뭐야?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선택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5번입니다. 1회 5번입니다. 자, 유에는요. 이제 지지해 왔다라는 거야. 뭐를요? 도움을 조금 지지해 왔다라는 거야. 근데 뭐 할 도움이냐면요. estimate니까 평가하는 거야. 뭐를? 더 넓은 컨셉. 뭐에? 웰페어니까 여기에 웰페어는 복지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복지의 더 넓은 컨셉을 평가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은 포함하고 있는 거야. 나돈니 버들소 구문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은 인컴뿐만 아니라 또 뭐도 포함하고 있냐면 다른 측면들도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러한 복지의 넓은 개념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most notably literacy. literacy는 뭐야 이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맹 같은 것 그 얘기를 할 때 literacy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 것과 아니면은 school enrollment니까 뭐 학교 들어가는 그 등록.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뭐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근데 뭐 하듯이 as indicated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접속사 다음에 pp니까. 그러면은 이 life expectancy는요. 기대 수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말로. 그럼 기대 수명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것과 같이 건강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렇게 묶여지면 안 되겠다. 그지? 그래서 include의 목적어로 요놈, not only 요놈, but also 요놈. 그 다음에 but also 다음에 A, B, and C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목적어고요.
얘도 목적어가 되고 as well as로 또 묶여져서 얘도 목적어가 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특이한 구조야. 뭔데? not only A 그 다음에 but also B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B, C and D가 나온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또 뭐야? B as well as A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도 as well as가 E랑 요 놈을 같이 요 놈 세 개를 같이 묶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랬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줄게.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의 구조와 그 다음에 B, C and D의 구조가 나온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as well as E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열거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열거를 다 해놨죠. 됐죠? 다음입니다. The reason for including literacy in a welfare measure is straightforward. 봅시다. 그래서 이유. 뭐에 대한 이유냐면 포함하는 이유야. 뭐를? 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이유야. 어디에서? 그 복지 측정. 그지? 복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그러한 이유는 straightforward니까 straightforward는 굉장히 직접적이다. 아주 직설적이다. 직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뭐랄까 명백하다. 이 정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굉장히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돕는다라는 거야. 문명이 뭐 하는 걸 도와? To participate니까 참여하는 것을. 어디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돕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야? be informed니까 정보를 받는다는 거지. 즉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정보를 받다의 의미입니다. 즉 정보 받아지는 거. 그거를 의미한다는 거고요. 요 and가 꾸며주는 거는 뭐예요? to participate의 목적 보어와 to be informed의 목적 보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생략된 거는 to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야? to inform. 가르쳐 주는 거죠. 이번에 정보를 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다른 사람들?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뭘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냐면은 쓰여진 말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 그런 거를 다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는 to and 그러니까 to participate and to be informed and to inform까지를 같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likewise 이처럼 이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비슷하게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도 가이드라는 거야. 뭐의 가이드냐면은 일반적인 그 영양적 그다음에 건강 그러한 기준의 가이드라고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에? 사회.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다시 조금 정리를 안 했네. 이거 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이게 첫 번째고요. 뭐의 첫 번째냐면은 복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했어요. 얘는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회 참여, 그 다음에 정보 습득, 또 뭐가 있을까? 정보 전달.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복지 하나의 측면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도 기대 수명입니다.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양과 건강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라는 거야?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거지. 뭐의 측면이냐면은 quality of life니까 삶의 질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기도 한 게 이제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Both life expectancy and literacy expand the choices that citizens can make. They increase human capabilities. 그래서 둘 다예요. 그래서 얘와 얘 둘 다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선택을요. 근데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면은 시민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확장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증가시키는 거야. 뭐를요? 인간의 능력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의 그들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요놈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요 두 개가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요 두 개가 인간 능력을 이제 향상시킨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선택권을 뭐 많게 해준다. 다양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on this base니까 이러한 기초로 해서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시도는 has been made 만들어져 왔다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지. 뭔데? so called라고 하냐면은 흔히 불리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Human Development Index라고 부르는. 그럼 이거는 한국말로 조금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간 발전 지수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래서 인간 발전 지수라고 흔히 부르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시도들이 만들어졌었다, 행해졌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 발전 지수는 뭐야? has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뭐야? 이거는 이제 1인당 소득. per capita라고 하는 게 1인당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또 뭐야? 기대 수명.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가? 인간 발전 지수가. 그래서 인간 발전 지수도 하나 해봅시다. 인간 발전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도로서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인간 발전 지수가 만들어진 거고 이거에 대한 게 뭐야? 1인당 소득과 교육과 기대 수명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the choice of indicators is limited by the availability of data and the weight given to the different indicators are a bit arbitrar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택, 뭐의 선택이냐면은 인디케이터니까 그러한 지표들의 선택은 제한되어진다라는 거야. 뭐에 의해서 제한되어지냐면요. 접근 가능성, 즉 데이터의 접근 가능성에 의해서 제한이 좀 되어진다라는 거고 요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요 인간 발전 지수를 얘기하고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은 데이터의 접근 가능성 또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좀 제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나라는 기대 수명 측정이 불가능해. 사람들이 출생 신고를 막 잘 안 해. 그러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기대 수명은 측정을 못 할 거 아니야. 그죠? 그 어떤 사람들은 소득이 안 잡혀. 신고를 안 하는 거야, 나라한테. 나라에서 신고를 안 하니까 소득이 안 잡혀, 어떤 나라는. 막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의 사용 가능성에 의해서 조금은 이 제한이 된다는 거지, 선택을 하는 게. 왜? 이 사람들이 인간 발전 지수가 높아 낮아 라고 얘기를 할 때 1인당 소득을 볼까? 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1인당 소득이 안 잡혀. 제한이 되는 거지. 이 나라는 출생신고를 안 해갖고 다들 몇 살인지를 몰라.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학교가 몇 개인지가 통계가 안 잡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교육도 안 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weight니까 강조야. 근데 given to니까 주어지는 강조지. 어디에 주어지는 거야? 다양한 그러한 요소들, 그러한 다양한 지표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무게들이, 강조들이 어떻다는 거야? A bit, 살짝은 임이라는 거야. 그럼 뭐야? 어떤 나라는 1인당 소득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어떤 나라는 기대 수명을 강조하고 어떤 나라는 교육을 강조하고 막 자기네들 약간은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강조를 두는 것들도 조금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 발전 지수에 대한 한계점까지도 한번 얘기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킬러 유형 15분 모의고사 1회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6번부터 6, 7, 8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